이 LVMH 실적을 보면은 좀 여기가 결국 전 세계 어떻게 보면 럭셔리 기업이지만 그 만약에 패션이라는 넓은 범주로 보면은 이 기업이 시가총액 1위지 않습니까? 패션, 주얼리 뭐 이제 그런 리테일 시장에서 시가총액 1위 기업이고 유럽의 대표적인 소비재 기업이다 보니까 글로벌 소비 동향을 좀 파악할 수 있어서 알아보면 좋은데 이번에 이 매출은 시장 예상치보다 소폭 미치지 못했습니다. 전년 동기 대비 2% 매출 감소하고 이제 LVMH에서 가장 중요한 이 럭셔리 그리고 의류 제품이죠. 백이랑 그 패션, 가죽 매출 부분도 시장 예상치보다 소폭 못 미쳐서 좀 헤드라인만 보면 안 좋지만 소개 내용이나 컨퍼런스 콜 들어보면 긍정적인 요소도 많았습니다. 일단 특징 중에는 이번에도 최근에 이 일본이 리오프닝 그 2년 전에 한 뒤로부터는 일본 매출이 가장 높은데 아무래도 엔화 약세 때문에 다 일본 가서 관광하면서 사기도 하고 일본이 좀 싸다고 하죠. 그래서 관광 수요 증가로 인해 LVMH의 일본 지역 매출이 전년 대비 32% 증가했다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이 여행객들은 조금 조심을 해야 합니다. 이 LVMH에서 엔화 약세를 상쇄하기 위해 일본에서 가격을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 인상할 계획에 있다. 이런 이야기하니까 나중에는 저 일본이 더 비싸질 수도 있겠고요.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 매출 따로 공개하는데 전년 대비 6% 감소하면서 결국 이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 매출은 여기서 80%가량이 중국 매출인데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 럭셔리 매출이 조금 부진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LVMH 측에서는 1분기에 우리가 중국에서 가격을 인상했고 가격 인상 이후로 이 중국의 고객들로부터 약간 수요가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. 이거에 대한 수요 그 동향을 정확히 체크하기 위해서는 뭐 좀 시간이 더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 외에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고객 이 소비 심리가 약간은 부정적이지만 그렇다고 엄청 부정적이지도 않다라면서 뭐 생각보다 이 소비가 엄청 부진할 거다 그런 전망이 많았는데 또 엄청 부정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꽤 긍정적인 면모도 보여줬고 최근에 이 사람들이 그 다 맥주 마시는 건지 약간 위스키나 그 뭐 꼬냑이라고 하나요? 그런 걸 잘 안 마셔서 그런 증류주 고급 주류에 대한 수요 감소가 좀 나타나고 있는데 이 수요 감소가 있었지만 이 재고 문제는 좀 해소되면서 이게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.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. 그다음 이제 또 이 뷰티 시장 동향을 알 수 있었던 게 이 북미, 유럽, 중동에서 세포라의 강한 성장세가 지속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LVMH가 지난 1월 실적 발표 때도 세포라가 2023년에 최고의 한 해를 보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강한 성장세 이야기했습니다. 이 더욱 광범위한 시장 점유율 확대를 지속하고 있고 특히 북미 지역에서 매장 확장을 지속하고 있다 하는데 결국 세포라가 북미에서 점유율을 확장하면 할수록 뭐 세포라가 단독 상장은 안 돼 있으니까 이제 수혜를 보는 기업도 있겠지만 일단 피해를 보는 기업은 명확하죠. 이 경쟁사인 울타뷰티가 결국 점유율을 계속 뺏기는 겁니다, 세포라한테. 그다음 LVMH 컨퍼런스 콜에서 뭐 약간 그 고객을 이렇게 두 부류로 분류하는 건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. 이 럭셔리 수요 주체로는 최상위 고객이랑 열망적인 이 어스피라셔널이라고 하던데 열망적인 고객층 이렇게 두 개의 고객층이 있다 하는데 결국 최상위 고객층은 자 슈퍼 리치들이죠. 이 마치 명품 이 루이비통 옷을 유니클로 옷 사듯이 그렇게 그냥 사는 사람들인데 이 최상위 고객은 지속적인 강세가 있다. 근데 이제 뭐 그 열심히 돈 모아서 가방 하나 사고 뭐 럭셔리 제품 하나 이제 사는 게 그런 낙인 열망적인 고객층들은 약간 인플레이션 압박에 소비가 둔화세를 계속 보였으나 현재 점진적인 개선세에 있다라면서 조금 수요 회복을 이렇게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그다음에 약간 현재 패션 시장 트렌드를 알 수 있었는데 이 조용한 럭셔리, 콰이어트 럭셔리라 해서 결국 이게 올드머니 이야기하는 건데 조용한 럭셔리 트렌드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.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이쪽에만 무작정 투자를 하면은 이 시장 트렌드가 또 언제 바뀔지 모르니까 결국 다 같이 사업하는데 일단은 이 LVMH에서도 조용한 럭셔리 브랜드의 대표적인 이 로로피아나 LVMH에서 갖고 있는 여성복 브랜드인데 로로피아나 이번에 가장 잘 팔렸다고 합니다. 그래서 LVMH에서도 이렇게 뭐 그 올드머니 이런 조용한 럭셔리를 이렇게 또 한번 확인시켜 줬는데 결국 올드머니 브랜드하고 뉴머니 브랜드 이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. LVMH에는
뭐 루이비통이나 디올 그리고 뭐 로로피아나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올드머니 스타일로 볼 수도 있는데 LVMH는 그래서 올해 YTD 13% 상승했고 그다음 또 올드머니의 대표 브랜드인 브루넬로 쿠치넬리도 올해 YTD 14% 상승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뉴머니룩 약간 화려한 럭셔리의 대표 주자인 구찌를 갖고 있는 캐링그룹은 올해 마이너스 13% 하락하면서 이 패션 산업 동향 LVMH에서 오늘 또 한 번 확인해줬고요. 랄프 로렌 같은 경우가 또 미국에 상장된 올드머니 브랜드의 대표 주자 기업인데 일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주가가 최근 계속 하락하고 있죠. 이 소비 둔화에 그냥 장사가 없습니다. 의류 기업들 다 하락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 아무래도 소비 둔화 압박이 조금씩 나타나는 게 영향이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소비 회복되면은 결국 올드머니 스타일의 브랜드들이 먼저 좀 더 치고 나갈 가능성은 있겠죠. 이렇게 뭐 트렌드라고 하니까. 그다음 LVMH에서 이번에 가장 이제 인상 깊었던 거는 세포라는 계속 잘 나간다 그 이야기인데 결국 울타뷰티는 자기가 거의 헛발질한 거죠. 이 당시 주가 많이 하락했을 때 울타뷰티 CEO가 컨퍼런스에서 이 뷰티 시장 소비가 둔화되고 있다 이야기했는데 오늘 컨퍼런스 콜에서 애널리스트가 물어봤습니다. 울타뷰티가 뷰티 시장 압박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보니까 이 LVMH의 경영진은 미국의 뷰티 시장에 전혀 우려가 없고 오히려 비즈니스 상당히 호조를 보인다. 그리고 언젠가는 뭐 이게 둔화되겠지만 지금 당장 특별히 뷰티 시장 소비 둔화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그냥 확인 사살을 해버렸습니다. 울타뷰티 스스로 못한 거지. 뷰티 시장은 정말 강력하다. 그거를 확인시켜 준 건데 어떻게 보면 울타뷰티 주가 하락하는 이유가 있겠고요. 결국 세포로한테 다 뺏기고 있는 건데 이렇게 실제로 지난번에 파이퍼 샌들러 10대 소비자 보고서 지난주에 나왔을 때도 울타뷰티 선호도는 계속 조금씩 하락하고 있습니다. 그다음 세포라가 결국 이 시장을 먹은 건데 아까 LVMH 경영진이 확인 사살을 해줬고요. 울타뷰티는 세포라한테 경쟁을 밀린 거다라고 확인해줬습니다. 근데 이 컨퍼런스 콜에서 또 상당히 재밌던 질문이 있었는데 한국에서 철수한 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냐? 아시아 시장에서 경쟁력이 없는 거냐? 그런 걸 물어봤는데 경영진이 한국은 경쟁이 매우 치열한 시장이고 상품화 우위가 명확하지 않아서 철수를 결정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올해 5월 6일부터 뭐 철수한다는 것 같네요. 올리브영한테 밀렸습니다. 어떻게 보면 진짜 올리브영이 나스닥에 상장해야 거의 대한민국 기업의 그 위상을 높여줄 것 같은데 올리브영 미국 증시에 상장하면 좋겠네요. 상당히 세포라를 물리칠 정도로 경쟁력이 있는 기업입니다.